여기 한 커플이 있습니다. 딱 봐도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남자 때문에 싸움이 난 모양입니다. 화가 난 여자가 다리를 휘두르며 화를 내기 시작하자 남자는 여자를 때려 눕힌 뒤 너 같은 여자는 이제 됐다고 말하고 여자의 폭언을 뒤로 한 채 떠나버립니다. 여자는 속상한 나머지 친구들에게 하소연해보지만 친구들은 별다른 신경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관두라고 하지 않았냐며 그딴 게 어디가 좋았냐고 묻습니다. 여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배우 타카쿠라 켄과 닮았다고 말하자 친구들은 질색하고 여자는 꿋꿋이 켄처럼 강경한 남자가 좋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켄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우울해하며 복도를 걷던 중 다른 반의 아이가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안경을 쓴 남자에게 종이뭉치가 날아오고 남자가 쳐다보자 재수없으니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남자가 묵묵히 종이를 맞는 모습을 보던 여자는 가해자 한 명이 자석을 넣어 던지려 하자 앞을 막아섭니다. 당황하는 가해자들을 무시한 채 남자에게 말을 걸자 가해자들이 눈을 돌리고 그 모습을 본 여자가 한심해 죽겠다며 이 세상에는 쓰레기밖에 안 남은 거냐고 말하고 자리를 뜹니다. 여자가 지긋지긋하다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남자가 따라와 좋아하는 거 다 안다고 말합니다. 당황하는 모모에게 꿋꿋이 좋아하는 거 다 안다고 말하는 남자. 모모가 뭔 헛소리냐 묻자 남자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지 않냐고 말합니다. 모모가 착각하는 거 아니냐며 딱히 친해지고 싶은 생각 없으니 아까 그건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남자는 자신이 말하는 건 이거라며 오컬트 잡지를 보여줍니다. 남자가 오컬트를 좋아하냐고 묻자 모모가 UFO나 외계인은 안 믿는다고 답하고 남자는 UFO가 아니라 UAP라고 말합니다. 슬슬 짜증이 올라오던 모모에게 남자는 갑자기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모모가 떠나려 하자 주제를 바꿔가며 흥미를 끌기 위해 노력합니다. 화가 난 모모가 시끄럽다며 그럴 기분도 아니고 오타쿠 특유의 들이대는 느낌이 진짜 성질난다고 말한 뒤 내가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라며 함부로 말 걸지 말라고 말합니다. 풀이 죽은 남자에게 모모는 말이 너무 심했다며 사과하고 떨어진 잡지를 주워 돌려준 뒤 외계인은 안 믿지만 유령은 믿는 편이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세상에 유령이 어딨냐며 웃자 모모가 선심 써서 말을 맞춰줬더니 전면 부정이냐 따지고 남자는 오컬트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모는 자신의 할머니가 영매사임을 밝히며 유령을 본 적 있냐 묻고 진짜 겁난다며 사람에게 씌이면 막 경련을 일으킨다 말하자 남자가 경련은 병에 걸려도 생긴다며 유령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모모가 외계인이 UFO라도 태워준 적 있냐며 따지자 남자가 논점이 비약되었다며 바보냐고 따지고 지나가던 모모의 친구들은 그 모습을 훈훈하게 바라봅니다. 화가 난 모모가 내기하자며 만약 유령이 존재한다면 자신의 쫄따구가 되라고 말하고 화가 난 남자는 UAP를 발견한다면 모모가 쫄따구가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모모는 남자가 알려준 UFO 스폿에 오게 되고 남자는 스폿의 옥상에서 UFO를 부르면 애브덕션 당한다고 말합니다. 모모가 애브덕션이 무엇인지 묻자 남자는 납치돼서 인체실험 당하는 걸 말한다고 하고 모모가 남자에게 당해본 적 있냐 묻자 당했을 가능성은 있다며 애브덕션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이 삭제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모가 남자를 의심하자 남자는 말을 돌리기 시작하고 봤는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중요한 건 논거가 확실한지 아닌지라고 말합니다. 모모가 시끄럽다며 그쪽은 좀 어떻냐고 묻자 남자는 심령 스폿에 도착했다며 유령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증명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모모가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냐며 거긴 반드시 나오는 곳으로 인터넷에서 유명하다고 말하자 남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모모는 인터넷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아까부터 인터넷이라고 한다며 모모에게 유령을 본 적이 있는 거냐고 묻자 모모는 없다고 답하고 남자는 그러면서 잘난 척을 한 거냐며 본 적도 없으면서 믿는다니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모가 이상할 것 없다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영매사인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말하자 남자가 침울해하고 모모는 됐으니까 들어보라며 자신의 집이 진짜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모모가 어렸을 적 밖에 나갈 땐 반드시 액마기 주술을 해야 했는데 학교 가는 동안 계속 해야 해서 남자애들이 놀려댔고 안 하면 할머니한테 혼났다고 말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좋아하던 남자애가 자신을 놀렸던 일이라
일이라며 이상한 주술 때문에 좋아하던 애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생각에 할머니에게 참 심한 말도 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얼마 전까진 말도 제대로 안 섰고 주술도 관뒀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집을 욕하면 엄청 열받아서 모모는 좋아하는 애가 놀려서 싫었던 게 아니라 좋아하는 애가 할머니를 바보 취급했다는 사실이 가장 싫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사실 할머니도 영매사라는 직업도 특별한 느낌이라서 좋아했다고 말하며 유령 같은 건 본 적도 없고 할머니한테 영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지만 자신을 걷어주고 혼자 키워주었다며 그런 할머니를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모가 그러니까 자신은 유령을 믿는다 말하고 너야말로 왜 외계인을 믿는 거냐 묻자 남자는 그건 딱히 상관없지 않냐며 좋아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모모가 납득하며 남자에게 전화로는 말을 잘한다고 하자 남자는 모모에게 어쩐지 이야기하기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남자의 앞에 어딘가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나고 모모가 거기서 달리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남자는 황급히 달려서 자리를 피합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남자에게 모모가 지금 당장 멈추라고 말하고 그러면 위험하다고 적혀 있었다 말하자 남자는 자신이 잘못 본 걸 거라며 그냥 변태 할머니를 만난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모모는 거기서 만난 사람한테 절대로 지면 안 된다며 터보 할멈이랑 달리기에서 지면 저주받는다고 말하고 남자의 비명과 함께 연락이 두절됩니다. 당황한 모모가 지금 당장 거기로 가겠다며 스팟을 빠져나가려던 그때 이상함을 느낀 모모가 황급히 자리를 뜨려 하지만 뒤쫓아온 남자들에게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모모에게 남자들은 자신을 세르포 성인이라고 소개하고 무서워할 것 없다며 우리는 우호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모가 우호적인 사람은 여자를 발가벗기지 않는다며 자신의 옷은 어딨냐 따지자 세르포 성인은 당신의 짐들은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다 찢어진 모모의 옷을 보여줍니다. 모모가 집에 가고 싶으니 풀어달라고 말하자 세르포 성인은 자신들의 종족은 수컷밖에 없어서 클론 기술을 사용해 개체수를 늘려왔다며 인간과 같은 생식 기능을 되찾기 위해 인간의 바나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모와 엑스한 뒤 통째로 적출해서 연구하겠다고 말하자 모모는 웃기지 말라며 쓰레기 같은 놈이랑 사귀긴 했어도 처녀만큼은 끝까지 지켜왔다고 말하고 언젠가 만나게 될 타카쿠라 켄을 위해 지켜온 정조를 너희같이 역겨운 외계인에게 빼앗길 줄 아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르포 성인은 사이코키네시스로 모모의 뇌파를 조종해 강제로 성욕을 촉진시키고 모모는 타카쿠라 켄을 생각하며 저항해보지만 결국 강제로 시작하려는 세르포 성인에 의해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모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남자는 모모에게 사과하며 유령은 있었다고 말하고 자신이 터보 할멈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자 모모는 남자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안심한 뒤 일단 좀 구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저주로 인해 완전히 터보 할멈처럼 변해버리고 세르포 성인은 남자에게 진입을 허가하지 않았으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바나나를 받아가겠다고 말하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세르포 성인이 염동력으로 터보 할멈을 제압하고 인간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니 바나나를 달라고 말하자 남자는 자신의 거라면 뭐든지 주겠다며 줄곧 외계인과 만나고 싶었다고 말하고 자신에게는 친구가 없어서 외계인이라면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어 초등학교 때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며 UFO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다며 아무리 외쳐도 자신의 앞에는 나타나주질 않았다고 말하고 인간들은 심심풀이로 자신을 괴롭히고 외계인은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질 않고 누구 하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모모는 그런 자신을 감싸주었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모모를 건들지 말라며 상처라도 낸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모모를 위해서라면 괴물이라도 되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모모가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며 응원하지만 남자는 세르포 성인의 기합 한 번에 제압되어버리고 세르포 성인이 남자처럼 흉포한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모모를 노리자 위기에 빠진 모모는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길을 방출하라는 할머니에게 친구들이 놀려서 싫다고 했던 기억, 할머니가 길을 방출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방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기억, 아이들이 자신을 놀려서 할머니에게 사이비 영매사라고 말해버린 기억. 모모는 왜 이럴 때 옛날 생각이 나는 걸까 생각하며 할머니에겐 그땐 그냥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몸에서 기를 방출해 구속구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고, 그 모습을 본 세르포 성인은 모모의 변화에 당황하며 자신이 염력으로 뇌파를 너무 자극하는 바람에 모모가 염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모모는 할머니가 진짜 영매사였다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하고 세르포 성인을 날려버립니다. 그 충격으로 UFO가 파괴되어 모모가 남자를 데리고 탈출하려던 그때 저주로 인해 남자가 폭주하기 시작하고, 폭주하는 남자에게 모모가 뭐하는 거냐고 물으며 남자를 향해 기를 방출합니다. 그러자 터보 할멈이 나타나 넌 누구냐고 묻고, 모모가 터보 할멈이 빠져나갔는데도 저주가 풀리지 않는 것을 의아해하자 터보 할멈은 자신이 남자의 남근을 가지고 있는 한 저주는 풀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돌려받고 싶다면 터널로 오라며 터널이라면 얼마든지 상대해준다고 말한 뒤 사라집니다. 모모가 화를 내며 거식이나 돌려달라고 말하지만 터보 할멈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모모는 남자와 함께 급하게 UFO를 탈출합니다. 모모가 납치까지 당했으니 외계인을 믿는다 말하고, 남자도 저주까지 걸렸으니 유령을 믿는다 말하자 모모가 이제부터 어쩔 거냐 묻고,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모모가 남자는 저주를 억제하지 않으면 폭주해버리고 자신은 물건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말하자 남자가 어떻게 해야 저주를 풀 수 있을지 묻고, 모모는 터보 할멈을 쓰러뜨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남자가 터보 할멈에게 향하려 하자 모모는 남자를 말리고, 남자는 이렇게 된 건 전부 자기 탓이라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하겠다는 남자의 말에 모모가 왜 같이 가달라고 하지 않냐 물으며 둘이 힘을 합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묻자, 남자는 자신과 힘을 합쳐도 괜찮냐고 묻고, 모모는 그런 점이 짜증난다며 빨리 옷이나 입으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사과하며 자신이 워낙 서툰 놈이라 그렇다고 말하자 모모가 대묻고, 남자는 자신의 옷을 입고 있으라며 모모에게 넘겨줍니다. 모모는 두근거리는 가슴에 당황하며 그저 타카쿠라켄의 대사를 말해서 놀랐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화제를 돌리기 위해 남자의 이름을 묻는데, 남자가 자신의 이름은 타카쿠라켄이라고 답합니다. 자신이 기다리던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 모모는 과연 타카쿠라켄과 함께 터보 할멈의 저주를 풀 수 있을까요? 이능력 호러 배틀 러브 코미디 단다다는 최근에 애니가 방영되며 큰 인기를 끈 스파이 패밀리와 예전에 채널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괴수 8호라는 작품과 함께 일본의 웹코믹 사이트 점프 플러스에서 간판 만화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컬트의 힘을 사용해 오컬트와 싸운다는 재밌는 소재와 타츠 유키노부 작가님의 뛰어난 그림 실력이 합쳐져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일본에서도 2022년 전국 서점원이 뽑은 추천 만화 1위, 2022년 출판사 만화 담당이 선택한 추천 만화 1위를 하고 단행본 5권 기준 누계 140만 부를 돌파하고 있는 인기작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원시원한 액션과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좋았지만 이 작품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도시괴담 속 요괴들이었습니다. 살짝 스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터보 할멈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소녀의 영혼을 위로해준다는 설정이나 아크로바틱 찰랑찰랑이 아이에 대한 미련과 미안함으로 괴물이 되고만 평범한 어머니였다는 설정들이 나오는데, 이런 설정 때문인지 악역으로 나오는 요괴들에게도 몰입하며 보게 돼서 더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하게 웃겨주는 가벼운 개그 코드나 남주와 여주의 러브 코미디스러운 밀당, 주인공 일행을 노리는 외계인들 같은 재밌는 요소가 정말 많은 작품이라 읽으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 중에 테마사 선생님이 학생들과 얽힌 괴이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지옥선생 누베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생각나서인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마 2000년대 투니버스를 보고 자라신 분들이라면 학교괴담이라는 작품도 떠올리실 것 같네요. 누베도 그렇고 학교괴담도 그렇고 이런 오컬트나 도시전설, 괴담 같은 게 소재인 작품을 좋아하시거나 흥미가 있으시다면 정말 재밌으니 읽어보시고, 괴담이 소재인 만큼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연출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무서운 작품을 봐도 밤잠을 설친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해보시고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날도 덥고 일도 바쁘다 보니 작업할 시간이 없어서 영상이 늦어지네요. 계속 부지런히 작업은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기다려만 주신다면 꼭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끝!